그렇고 생명 차원에서 봐도 그렇고 인류 차원에서 봐도 그렇고 이 과잉과 결핍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는 이 과잉과 결핍 상황을 기회로 포착하고 이걸 기회로 보고요. 그러니까 위험, 공포, 무서워할 것, 두려워할 것, 내가 수그려야 될 것, 피해야 될 것 이렇게 지각하는 게 아니고 이 과잉과 결핍 상황을 기회로 포착할 수 있느냐. 여기서 그 종류가 결정이 되는데 갑을 결정이라고 하는 거지. 갑이 되느냐 을이 되느냐가 이 과잉이나 결핍 상황을 뭘로 보느냐. 수그려야 돼, 도망가야 돼, 피해야 돼. 이렇게 보고 죽어들면 피하려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려 위치에 가는 거죠. 문제 해결을 아예 가지 못하고 이 과잉이나 결핍을 발견했을 때 뭔가 막 너무 많아요. 지금처럼 이명박이 5년 동안 막 때려져가지고 건물들이 넘쳐나 이런 상황을 보면 야 이거 뭔가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느냐. 그죠? 이것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과 결핍을 보면 기회로 보는 건 이건 훈련하게 달려 훈련해야 된다고. 이런 걸 근데 태생적으로 이걸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 막 기회로 보고 불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런 사람들을 착취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앞세워서 이 기회 자체를 포착해 나가야 돼요. 과잉을 포착하고 동시에 결핍을 같이 포착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회를 포착하면 문제가 발견됩니다. 문제 목록이 쫙 나오죠, 지금도 잠깐 있었지만 문제 목록이 쫙 나온다. 근데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면 문제 목록이 제대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법 자체를 발명할 수 있다. 포착하고 발견하고 발명해서 실행하면 이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에너지가 여기서 정보로부터 쫙 에너지가 걸려있는 경우에는 이 기회 포착 자체가 한 방에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을 수 있어요. 바르다. 지난번에 우리 바르다라는 단어. 이 결을 쫙 바르면 그냥 0에 가까운 뭔가 얹었는데 일이 순식간에 돼서 인류 전체가 한번 출렁이거나 이렇게 해서 일이 바뀌는 거죠. 국가가 한번 출렁이거나 지역이 한번 출렁이거나 마을이 출렁이거나 내가 한번 출렁이면서 이 일이 바로워지면서 일이 일사천리로 순식간에 인류 전체를 바꾸는 거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렵에서 농경으로 채집이 먼저 채집하고 수렵하고 농경하고 산업하고 정보화되는 이 과정 자체가 인류의 수준이 바뀌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바로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바로워지면 이 순간에 출렁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집만 하고 있다가 수렵에 성공할 수 있는 언어 소통의 수준 흡착어 알고 계시는 말씀 몇 번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부시면으로 흡착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서로 차는 소리 이 흡착어를 가지고 사냥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냥할 때 돌이나 돌도끼, 주먹, 칼 이런 것도 있었지만 흡착어를 사냥꾼들이 흡착어로 소통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흡착어는 짐승들이 거의 그냥 바람 소리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 목소리도 안 듣고. 그러니까 몇몇 늑대처럼 몇몇 인간들이 흡착으로 소통하면서 사냥감을 쫙 좁혀가는 겁니다. 사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완성도가 높은 어떤 일의 수준이 바로워지면 한 순간에 인류가 진도로 확 나가는 거죠. 채집만 하다. 채집이 주였다가 수렵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농경이 주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산업이 주가 되고 정보화가 주가 되는 과정이 쫙 이어져요. 근데 이게 이 과정 자체가 일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자주 이렇게 일 자체가 바로 일의 수준이 바로워지는 게 자주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수렵에서 인류가 동물하고 침팬지하고 갈라진 게 600만 년 전이다. 그때 채집만 했겠죠. 수렵을 시작한 게 몇십만 년 전이고 농경을 시작한 게 몇만 년 전이고 1만 년 전이었죠. 단위가 이렇습니다. 1만 년 전이고 그 다음에 산업을 시작한 건 불과 300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정부화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이 정부화 시기에 맞는 일이 바로워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맞는 국가도 나오지 않았고 여기에 맞는 민족도 나오지 않고 여기에 맞는 지역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죠. 일상화된 기회가. 그래서 과잉이나 결핍을 보면 일단 반가워해야 된다. 뭔가 기회가 왔구나.
내가 대박을 못 내도 누군가 낼 거다. 그렇죠? 누군가 낼 거다. 내가 하면서 실패하더라도 뒷사람이 대박을 낼 수 있는 기회를, 확률을 높여놓는다면 이 사람이 이 기회포착이 선두에 있는 겁니다. 실패하더라도. 그래서 확률을 계속 높여가야 된다. 확률을 높여가서 한 방에 바로 오지면 이렇게 쭉 달려서 성과까지 나올 수 있다. 이 과정 자체를 지금 인류 전체가 네트워크가 돼서 그걸 공유하고 있다. 그렇게 계속 체킹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과 같이 연대해서 새로운 수준의 인류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것, 과잉이나 결핍,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 대박인데, 대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걸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돈만 대박이 아니고, 돈만 보면 필연적으로 쪽박을 찬다 이거죠. 필연적으로. 이 일의 축 자체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돈만 보고 달리면 반드시 인생을 실패한다. 집단이 실패한다. 시간과 돈,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감춰져 있는 서열, 결정권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 자체를 확대시켜 나가야 궁극적으로 이 일의 일상에서 진짜 대박을 터뜨려서 인류 전체를 바르게 되는 작업을 해나갈 수 있다. 뭐 한마디로 하면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 완성도를 높이는 것 자체도 대박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물론 대박이지만, 그래서 서열을 높이는 것도 물론 대박이고, 공동체 내에서 결정적으로 높여가는 것도 물론 대박이지만, 이 작업들을 통해서 개개인이나 집단 자체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도 진짜 대박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볼 줄 아는 안목과 수준, 격,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기회를 갖고 있고, 이게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다. 이게 일상이 되면 그 혁명의 일상화, 대박의 일상화 자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600만 년 전에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나눈 게 뇌발달의 고삐라고 불리는 유전자가 있었다는 거죠.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유전자가 딱 다른 게 두 가지인데, DNA상 다른 게 딱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뇌발달의 고삐로 작용하는 유전자가 인간은 600만 년 전에 빠졌다, 이제 마이너스 됐다. 이게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를 만든 겁니다. 고삐가 빠졌고,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들에서 가만히 보면 이 고삐로서 이 혁신, 대박, 혁명의 고삐로 꽂혀 있는 이런데 고삐 역할을 하는데 자기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고수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인생을 브레이크 그런데, 집단이 진화하는데 브레이크 그런데 모든 걸 바치는 개인과 집단들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뇌의 유전적인 그 고삐는 600만 년 전에 빠졌는데, 이것도 물론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많이 발달하면 그 기아나 이런 데 약해진다는 거죠. 이게 소비 열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진보하다가 실패하면 죽을 수 있어요. 큰 위기를 당할 수 있으니까 고삐 역할을 하는데 인생을 두는 사람도 있고, 이 고삐 역할이 역시 보수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 고삐 역할을 하게 되는 집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보수 집단도 그렇지만 빈자에다가 사회 변화에 따라서 극심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극빈층 같은 것도 같은 경우에도 이 브레이크하는 집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기능을 바라보되 이 고삐에 일단은 내가 내 인생을 걸어서 고삐가 되지 말아야죠. 그죠? 일단은 나와 내 자식들이 이런 데 고삐가 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이 혁신을 하기도 바쁘니까 지금. 이미 기존의 성과가 많이 중첩되어 있고, 그 중첩된 성과들을 해결하는 것만으로 지금부터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논의하지만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 이런 고삐 역할을 하는 사람들 좀 멀리해야 되겠죠. 멀리하고 진짜 그 혁신의 키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진보를 대박 시대를 계속 열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대박에 대한 이 대박의 일상을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역시 제동 기제로서 작동하는 개인의 심리적인 상황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반응성 그리고 실제 그 공동체, 국가 수준의 공동체는 그 안에서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들의 수를 완전히 제가 뭐 할 필요도 없고요. 이 적정하게 그 브레이크를 걸으면 필요하니까 그들의 그 지나친 브레이크를 제압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지나친 브레이크를 제압할 필요가 있다. 그 제압해 가면서 지금 현재 뭐 바로 국가 수준의 어떤 그 집단을 장악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업 단위의 집단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대박을 일상화시켜서 여기서 세력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기업으로 성공하는 그 집단들하고 좀 차이는 이걸 좀 알고 갈 필요가 있다. 반드시 이러한 그 변화를 알고 우리가 그 작게 성공 사례를 혹은 작게 만들든 크게 만들든 대박에 대한 성공 사례를 만들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국가를 장악해야 돼. 국가를 장악하고 인류를 흔들어야 된다고요. 인류 전체를 이 생명과 함께 우주 선상에서 바로가지고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유산을 상속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낳는다, 낳음의 관계로 우리가 지금 관계를 포착한다는 것은 그 형제 관계와 다르게 부모로서의 명확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우주를 낳았다가 안 쳐주는 거죠. 실제 나왔어도 어떤 우주가 뭐 은하계가 태양계를 낳으면 안 쳐주는 겁니다. 다 우주를 치고 완전히 다른 성격의 이 우주를 낳은 존재를 정보라고 보자. 그러니까 우주를 낳은 존재를 정보라고 보자. 뭐라고 부르는? 그게 뭐 이름 바꿀 수 있겠죠. 하여튼 우주를 낳은 존재가 있고 이것이 우주보다 훨씬 크다 일단 개념으로 보면 이것이 일단 우주보다 훨씬 크게 있어가지고 우주가 탄생한 이후에 지금 우주가 탄생한다는 것은 이 정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라고 하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상속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보자는 거죠. 우주가 그 유산을 상속하고 있고 생명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우주 중에 극히 작은 뭐 은하계 중에 그 중에 또 극히 작은 그 태양계 항성계 중에 하나의 그 항성계 안에 행성 중에 하나의 지금 지구라고 하는 곳에 생명체들이 박을 걸고 있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원래 권리는 이 우주 자체를 다 상속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 인류라고 하는 집단도 이 생명체 중에 나와서 지금 박을 걸고 있는데 이 인류가 이걸 다 상속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박과 결핍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박은 이걸 원래 상속해야 되기 때문에 대박이 계속 터지는 거고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속을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우주를 상속하는데 우주가 정보를 상속하는데 인류가 생명과 우주가 정보가 주는 우리가 가져야 될 유산을 상속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 그 문제들의 해법을 발명할 수 있고 그 발명을 집행하면 현장에 실현되고 그것은 성과로 이어지고 이것은 또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좀 무섭더라도 과잉과 결핍을 만나면 일단 반가워하자. 이런 말씀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부착이라는 몇 점을 썼잖아요. 부착. 발성을 어떻게 하나요? 부착을 좀 말씀해 주시죠. 포착이라는 게 아니 포착으로. 포착어요? 네. 포착어는 대표적으로 이게 스소리랑 차는 소리 이런 소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큐로 보면서 봤는데 이런 소리. 그리고 뭐 혀를 좀 심하게 불리는 소리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옆으로 찢어서 내는 소리들이 굉장히 멀리 간다. 이 수정이 되면 되게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멀리까지 들리고. 아주 시끄러울 때 사람들이 막 그런 소리 들려요. 엄마들이 그런 거? 그런 거. 혀를 끌끌 차는 소리 그런 거? 얘한테. 맞아 그 소리. 차가 뭔가 대부분의 문명 고도는 사라졌는데